오늘은 목요일입니다. 하체 운동을 하는 날이고 이번 주는 하체가 한 번이에요. 저번 주 토요일 날 하체를 했고 좀 긴 텀을 두고 하체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하체는 완전히 회복이 된 상태인데 저번에 이제 운동을 배우러 가서 이 후면 하체 운동 방법, 엉덩이와 이제 햄스트링의 운동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좀 깨닫고 좀 배우고 왔습니다. 그래서 훈련에 좀 적용을 해볼 생각이고요. 오늘은 중량보다는 이제 반복 횟수와 좀 하체에서는 아무래도 스트렝스가 좀 기반이 되다 보니까 반복 횟수를 많이 가져가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좀 반복 횟수를 좀 많이 가져가서 좀 훈련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. 그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힘들고 또 강도도 조금 더 올릴 수 있어서 지금 이번에 이제 커팅 첫째 주지만 좀 체지방을 좀 내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하체 훈련이라는 게 단지 하체 근육을 이제 뭐 발달시키고 어떤 상하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시즌에는 또 이제 체지방의 연소를 좀 획기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시즌에 하체 운동이 없다면 몸의 강도, 일단 다이어트의 상태 이런 것들이 아마 쉽게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. 그래서 이 하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하는 게 요즘에는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프로그램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웬만큼 이제 구상은 해놨고 완전히 이제 구체화 시켜서 다음 주부터는 좀 적용을 해볼 생각이고요. 그렇게 되면 모든 부위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돌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볼까 합니다. 그러면 이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좀 구성하고 이제 몸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예민하게 이제 수정이라든지 플랜을 좀 변경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날씨가 너무 춥네요. 지금 이 차에 탄 지 꽤 됐는데도 아직 온도가 안 올라서 추워가지고 코가 자꾸 훌쩍이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추울 때는 또 컨디션 조절도 좀 유의해야 돼요. 보디빌딩이란 운동이 모든 운동에서 몸 관리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디빌딩이라는 운동은 특히나 이제 그 몸이라는 거는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무대에서는 더더욱더 큰 차이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되는 운동입니다. 그래서 하루 종일 사실 좀 예민할 수밖에 없고 하루 종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운동인 것 같아요. 이번 주 컨디션은 탄수화물 좀 많이 줄였지만 뭐 엄청난 배고픔을 느낀다거나 뭐 어떤 저혈당의 어떤 느낌 때문에 힘들다거나 그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. 아직은 없고 지금 이제 운동의 강도도 서서히 지금 또 올려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의 피곤함 같은 건 좀 있어요. 그런 거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 지금 좀 잘 케어하면서 하고 있고 운동도 좀 스마트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체중은 한 지금 저녁 체중이 93.5 정도 되니까 체중은 저번 주에 비해서는 거의 한 1kg 정도 가까이
1kg 정도 딱 빠진 것 같습니다. 제가 원하는 정도의 어떤 감량이고 주당 한 1kg 정도를 감량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체중이 아마 한 80 후반대가 되면 체중의 감량은 좀 더뎌지고 체지방의 감량을 더 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조금 플랜을 변경해야 나가야 돼요. 이게 체중이라는 거야 뭐 한도 끝도 없이 줄면 안 되는 거니까. 그러면 이제 근육도 잃고 있다라는 소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근육은 좀 더 증량하고 체지방은 좀 더 내리는 방법을 좀 써야 되거든요. 그런 플랜을 조금 구상을 해야 돼서 80 한 6kg 정도에서 7kg 정도가 되면 체지방은 많이 그러니까 체중은 많이 빼지 않고 체지방을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식단 내 어떤 변화, 운동의 변화가 살짝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미 좀 시즌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연말이지만 사실 크게 연말의 분위기를 뭐 느끼지 않고 운동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운동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가 술을 끊기로 했거든요. 원래는 술도 마시고 했었는데 담배는 원래 안 폈었고 술을 좋아했습니다. 제가 많이 마시고 그 술을 좋아하게 되면 당연히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음식들을 좋아하고 했었는데 한 5년 정도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지가 한 1년 제가 이제 그 재활한다고 해서 시합도 나가야겠다 뭐 이런 시즌까지 걸쳐서는 그때 시즌 준비할 때 제가 한 10개월 정도 술 끊었었거든요. 그때도 술 10개월 정도 끊었었는데 올해 초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래서 한 5년 정도 술 한번 끊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5년을 일단 끊기로 했고 벌써 그것도 내년 초가 되면 거의 1년이 돼갑니다. 1년이 돼가고 그런 저와의 약속들 하나하나 사실 좀 지켜가면서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.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이제 누구나 그랬다시피 이제 막 어떤 계획 플랜을 세우고 일을 막 시작할 때는 그거를 잘할 수 있다라는 희망, 그 다음에 내가 계속 발전할 거라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. 자기 믿음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. 그 시점엔 누구든지. 근데 이제 결과를 이제 요구하는 그 시기가 다가오면 올수록 사실 그 자기 믿음이라는 게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.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몸이 더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 정도 시간이 좀 더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아직 안 남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자기 믿음이 좀 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저도 이제 제가 뭐 약점으로 생각해온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에서는 노력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은 뭐 약점이 왜 약점이겠어요. 사실은 정말 보완을 하려고 미친 듯이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게 약점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정말 되게 좋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또 아니야.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좀 체감할 때 자기 믿음이 되게 약해지거든요. 이거 내가 괜한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?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나?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,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, 의문을 가질 때가 사실 있어요. 사람이라는 게. 네, 그럴 때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생각들, 그 다음에 작년에 시합으로 인해서 얻었던 것들 여러 가지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기 믿음에 대해서 다시 좀 확고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
항상 그런 순간순간들, 좀 자기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제 가장 자신에게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. 그런 순간들을 또 깨고 이겨내고, 누가 뭐라고 해도, 뭐 어떻다고 해도 자기 믿음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,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거기서 대부분은 90%는 자기 믿음을 잃고, 아니면 그게 서서히 약해지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결과에 끝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90%, 그리고 그 끝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가는 사람들은 10%. 세상에 딱 균형이라는 게 그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좀 그런, 제가 하는 이 일에만큼에서, 내가 지금 모든 걸 걸고 이제 하고 있는 이 일에만큼에서는 그 10%가 되고 싶은 거고, 모든 면에서 10%가 될 수는 없죠.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거, 내가 좋아하는 거,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을 걸고 한번 하고 있는 거에서는 그 10%가 누구나 되고 싶을 거고, 그 10%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상기하면서 좀 최선을 다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도 춥고 하체 운동이어서 하기도 전에 좀 긴장도 되고, 하지만 하체 또 보완해야 되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체 첫 종목으로는 어덕션이랑 이너타이 연속해서 가져갈 거고, 이제 골반을 좀 풀어주고 하는 목적도 있는데, 내전근을 활성화를 넘어서 좀 오늘은 좀 펌핑을 좀 제대로 시켜줄 겁니다. 내전근을 좀 완전히 데워주고 시작을 합니다. 오케이. 다음은 레그 익스텐션이고, 계속 직근에다가 좀 텐션을 걸어 놓고 직근을 사용하기 위해서 좀 주의를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.
처음에 세팅 값에서 좀 직근이 이미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. 사 세트 진행하고 마지막 세트고, 최대한 실패 지점까지 끝까지 한번 털어내 볼게요. 오늘 스미스에서 스쿼트 할 거고, 좀 뭔가 이제 리프팅의 느낌보다는 계속 근비대 할 수 있는 가동 범위로 계속 텐션 놓치지 않고 가는 거, 그런 걸 하기에는 스미스 머신이 더 좀 유리하거든요.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씩 해주면은 느낌이 괜찮습니다. 현재 4장 세팅돼 있고, 100에서도, 그러니까 2장에서도 3장에서도 계속 조금 높은 반복 횟수를 가져갔습니다. 예, 지금 목표는 한 10개 정도고요. 10개를 일단 하고, 다음에 한 장을 더 올려서 좀 할지, 아니면 180으로 좀 한 번 더 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어쨌든 본 세트입니다. 와. 한번 뒤에서 찍고 있어. 중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발을 앞으로 두시는 게 좋아요.
무거워, 씨. 한 몇 개 더 해보려고 했는데, 한 두 번째에서,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. 오늘은 앞다리 타겟에 조금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발 높이도 조금 낮추고, 그 다음에 좀 외측 강근을 좀 더 자극하기 위해서, 원래 제가 조금 다리를 이렇게 보폭을 벌리는 편인데 요거를 이제 좀 줄이고, 보폭도 살짝 줄입니다. 그래서 좀 외측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다리가 좀 무릎이 불편하기 때문에, 그 무릎이 불편한 것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불균형이 있는데, 그걸 최대한 제어하려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그걸 제어하면서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. 힙프레스랑 워킹 런지랑 묶어가지고 할 거고, 힙프레스도 역시 좀 외측 강근 전면을 좀 타깃으로 조금 보폭 줄이고, 발폭도 11자로 하고서는 계속 텐션 유지하면서 이어가면서 할게요.
이제 후면 들어갈 거고, 라인 레그 컬부터 해서 후면도 좀 오늘은 신경 써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지금 이제 뭐 스쿼트 종류나 뭐 레그 프레스에서 후면이 아예 안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후면이 지금 좀 지쳐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마지막 끝까지 좀 쥐어 짜준다, 털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스티프 데드리프트 할 거고요. 스쿼트 할 때 호흡이 좀 차서 지금 그게 계속 이어지니까 오늘 역대급으로 좀 힘듭니다. 진짜 억지로 끌고 가고 있어요. 스티프는 좀 모멘텀을 좀 늘려가지고 더 저항을 좀 더 주는 스타일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엉덩이를 좀 더 뒤로 빼고 팔을 조금 더 앞으로 뻗는다는 그런 느낌. 이게 이제 사실 이 바가 몸에 붙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중량을 올리지 않고도 더 깊은 자극을 좀 매길 수 있는 거죠. 다리야.
매번 첫 종목으로 설정했던 힙스러스트를 마지막 종목으로 설정했습니다. 지금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 지쳐져 있는 상태인데 한번 마지막 운동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요. 그 요추의 움직임, 그렇죠. 요추의 움직임도 있고, 그러니까 고관절의 또 움직임, 이 엉덩이의 관절의 고관절의 이런 움직임, 요거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하면 대둔근이 되게 잘 들어오거든요. 다리를 조금 넓게 설정하고, 오늘 운동 잘 끝났습니다. 하체 운동 하다가 가끔 이런 적이 있어요. 이렇게 호흡이 계속 차서 안 돌아오는 경우. 그러니까 약간 호흡이 한 80%에 걸려서 운동하면은 막 100% 이상 넘어가 버리고, 그 다음에 다시 진정이 돼도 뭐 한 호흡이 60, 이렇게 50 이상 돌아와야지 다시 또 들어가는데 계속 막 80%에 걸려서 그게 막 꾸준히 가는 경우, 오늘같이 이렇게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막 근력도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로.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탄수화물을 줄인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영향을 좀 끼치는 발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힘든데, 이게 또 적응이 되면은 이것도 한 2주 이렇게 적응하면 또 편해집니다. 그러다가 또 탄수화물 적게 먹어도 근력이 다시 좀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요. 약간 더 몸에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올수록 좀 몸에 어떤 텐션이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더 다운됐다가 다시 리바운드 쳐가지고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자연적으로 성장 호르몬이나 뭐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분비된다고 그러고, 더 몸에서 이제 에너지들이 더 이렇게 좀 활기차게 도는 그런 느낌을 가지곤 하거든요. 그러려면은 이제 조금 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, 그런 적응하는 시간이 또 되면 이제 몸은 또 이렇게 그 항상성을 유지해서 그대로이기 때문에 또 강도를 더 추가해서 더 깨주고 해서 사실 몸에는 부담이 가지만 계속 한마디로 시합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운동은 사실 그 건강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. 사실 건강을 엄청나게 해치는 운동이고 몸에 안 좋은 운동이지만,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의미 없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하지만, 사실 보디빌딩이라는 거는 어떤 아름다움을 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인간이 가질 수 있는, 그다음에 인간이 한계를 깨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발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, 그런 거를 크게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은 이 운동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니까, 제 건강이 좀 무리가 가고 깨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거의 이 보디빌딩에 맞는 몸을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어쨌든 하체 운동이 이렇게 좀 힘들면 힘들수록 몸에
어떤 체지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내려가 있고, 확실히 몸이 좀 아나볼릭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, 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, 또 오늘 훈련 열심히 했고 잘했다 생각을 하고, 이따가 또 푹 쉬어가지고, 또 회복을 해줄 예정입니다. 그리고 내일에 이제 가슴 운동이랑 그 다음에 등 운동까지, 또 즐겁고 재밌게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